부드럽게 하라고.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우리들이 톤을 확 낮춰야 되네.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이 철탑이라는 것이 올라가면 성과가 없으면 내려올 수 힘든 거잖아요. 단식은 하다가 쓰러지면 그만이지만, 아파서 쓰러지면 병원에도 실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려올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든 거고, 쌍용 자동차 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국정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아서 완벽한 국정조사가 되면 내려오는 거죠. 명절이 오면 가장 싫어 해고잖아. 지난 추석 명절 때도 여기에 안 가고 있었어요. 특히나 설날은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주는 날이기도 한데, 뭐 세뱃돈 줄 형편이 돼야 세뱃돈을 주지. 그러니까 세뱃돈 주기 싫어서라도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게 어쩌면 더 행복해요. 가서 보면 볼수록 미안함과 죄스러움과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차라리 피하고 싶으면 그냥 여기서 가슴 안고 울고 있는 게 낫지, 보면 더 속 터지니까. 명절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에요. 저는 남아야 될 것 같아요. 철탑에 가서 설날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곳에 천막을 치고 싸움하는 과정에 많은 힘이 됐던 것은 일반 시민들이 와서 함께 마음을 보탰다는 것이죠.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운, 아니면 우리보다 덜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와서 보고, 다시 그분들은 우리를 보고 희망을 얘기하고, 더 이상 죽지 말라고 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줬던 거죠. 계속 밖에서 한 달에 집에 들어가는 날보다 안 들어가는 날이 더 많았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런 거고. 그래서 집밥이 우리가 그립다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연대 왔던 시민들이 그것을 듣고서,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이라도 대접을 해보자 라고 시작된 것이 밥 셔틀이라고 매주 수요일, 금요일 이틀씩 해주시고 있었던 것이고, 이 밥 셔틀이 더 연대의 폭이 넓어지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인데 계속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춤은 춥다고 겨울이니까 핫팩을 사다 주시고 따뜻한 음료를 날라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감사함을 단순히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르게 그것을 나눠서 우리가 조금 모자르더라도 길 건너에 있는 재능에도 주고, 지금 서울 땅에서 투쟁하고 있는 사업장들에게 계속적으로 나눠주고 있는 거고, 비록 사람이 개별적으로는 힘들지 몰라도 그 개별의 힘이 집단으로 모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응원의 메시지를 줌으로 해서 그것을 받는 당사자들은 엄청난 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는 거고, 그런 여럿이 함께 나누면 행복해진다는 것을, 희망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지부장의 투쟁 날짜가 1895일이 됩니다. 1000일이 됐을 때 기억이 제가 유명자 지부장인데 1895일까지는 가지 않겠지? 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1895일이 조만간입니다. 재능동지들이 1895일을 넘기지 않고서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 희망사항이고 소망인데 하루하루를 견디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멀리도 아닌 코앞에서 지켜보는 건데 안타깝게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투쟁하는 동지로서 특별하게 나는 할 수 있는 말이 재능동지들 보고 힘내고 승리할 때까지 싸워 이렇게만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건조한 것 같아요. 빨리 싸움 끝내고 시집들 가라고. 그리고 남편인데 사랑도 좀 받을 사람 아내가 되고 아이들 손잡고 놀이공원도 가야 되고 결혼해서 우리도 축하를 해줄 수 있고 축하받고 유영재 지부장님, 오세영 사무장님, 여민희 동지, 이현숙 동지, 생각 안 나, 어떡해. 강종숙 위원장님, 빨리 끝내세요. 두끼 동지도 또 이름 안 부르다고 또 서운해할라. 어떻게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우리 모두가 희망입니다. 재능이 끝나야 쌍차도 정리됩니다. 부탁합니다. 힘내시고 시집 갑시다. 우리 시집 가는 거 좀 구경 좀 합시다. 재능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895일 전에 끝나고 일상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도 힘받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합시다. 안타까워 미치겠어요. 밤이면 나도 잠 못 자서 건너편에 보면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당신의 천막에서 나는 무엇을 느낄까요? 적막하기 그지없는 재능 텐트촌. 답답합니다. 힘냅시다. 재능 승리를 위해서 뿌꾸뿌꾸. 뿌뿌뿌가 뭐야? 귀여운 그러네. 그런 거 아니야? 뿌잉뿌잉을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쵸, 아, 뿌잉뿌잉 그거? 근데 뿌뿌 어떻게 다시 키우지? 단식 물증이 정말. 아, 저 어떻게 눈물 날 것 같아. 내 목소리만 들어도 짠해. 아, 뭐 김정호 지부장님이 뭐지 하는 얘기는 평상시에도 맨날 손을 꼭 붙들고 하시는 얘기니까 가까이 사니까 좋다 이런 생각했어요. 쌍차가 우리를 먼저 찍어주다니. 나 이거 보면 슬퍼. 왜? 짠해, 쌍차 동기들. 싸우는, 희생하는 동기들은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같은 투쟁사업장에서도 많이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쌍차 동지들이 대한문으로 옮겨오시면서 그나마 재능이 더 이렇게 좀 조명이 안 되고 더 이렇게 묻힐까봐 되게 쌍차 동지들이 되게 미안해 하시거든요. 그런 게 있죠. 2007년 5월에 단체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단체 협약 중에 임금 부분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삭감되는 제도가 이제 그 단협에 들어간 거예요. 수수료 제도가 도입한 지 한 달 만에 70% 정도가 임금이 삭감되는 거였고요. 평균 20-30만 원, 전달과 똑같이 일했는데 선배 교사는 근속연수가 10년이 넘었는데 이 교사가 100만 원이 깎였어요. 12월 21일 이명박이 당선된 이틀 뒤에 수수료 제도, 그러니까 임금 제도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면서
천막 농성을 처음 시작했고요. 이명박 정권 초기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경찰애들 지키고 있고, 아, 참 투쟁이 이렇게 농성을 하는 게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녁이면 회사 애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농성장을 막 때려 부셔요. 크리스마스 밤에 이브날 밤에 와서 천막을 막 뜯고 막 이러거든요. 그럴 때 좌절감을 느낀다기보다는 다시 한번 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한다고. 노조 탈퇴하고 아니면 회사 떠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 얼마 안 남은 조합원들이 같이 싸우는데 또 투쟁 과정에서 작년에 저희 이전 조합을 먼저 보내드리고 이러면서 아마 그렇게 조합원들은 제일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이 투쟁 빨리 안 끝나서 힘들어요. 지치고 힘든 일들이 많아요. 지친 사람끼리 모여있으면 이게 업이 되는 게 아니라 더 가라앉는데, 농성장에 찾아와 주시는 동지들, 그리고 저녁 때 집회할 때마다 오시는 동지들 보면 기운을 저희가 막 받죠. 위탁계약서를 체결한 개인사업자, 특수고용 노동자예요. 학습지교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는 근기법, 노조법 둘 다 적용을 받지 못해요. 처음에 학습지 선생님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을 했을 때 당시랑 그 이후에 위탁계약서를 체결할 당시랑 똑같아요. 근데 회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이 자유롭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지 선생님들도 9시나 10시에 출근을 똑같이 하거든요. 요일을 선생님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일하는 근무 조건은. 하지만 회사는 바꿔도 된다. 교사 자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일하는 현장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일하는 조건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구색에 맞춰서 그냥 니네는 이제 노동자가 아니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끼워 맞추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조합원이 해고를 당하면 진호위에서 다룰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 너네는 노동자가 아니니까.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당노동 행위를 또는 부당해고를 다룰 대상이 아니. 너희는 사장님인데 왜 노동부에 와서 진정을 듣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부모들로 받는 회비들이 다 재능교육으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저희를 거쳐 들어가지도 않아요. 재능교육으로 바로 입금이 되고 저희가 재능교육에서 급여를 받는 거잖아요. 급여도 재능교육 급여 이렇게 찍히거든요. 네, 급여라고 찍혀요. 네. 요즘은 모르겠다. 잘려서.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학습지 자본이 돈 많이 벌려고 노동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했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닌 거죠. 노조법으로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노조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이런 행위들이 모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었다. 그래서 노동조합 와해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계약 해지시킨 것은 노조법상에 따라서 부당 노동 행위에 속한다. 그래서 재능교육이 이 조합원들의 행한 계약 해지는 무효이다 나온 거예요. 국회의 노조법 개정 가지고 몇 년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투쟁 과정에 가장 보수적이라는 행정소송에서 이런 승소 판결을 받은 거예요. 저들이 그렇게 말하는 대로 판례가 남는 거고 사례가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월 1일에 나온 학습지 교사에 대한 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로의 인정은 원래는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켜야 할 사건인데 사실 우리 진영에서 그걸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답은 현장에서 직접 싸워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법투쟁도 해야 되지만 이거를 현장에서 싸워내는 공동투쟁을 묶어서 이걸 힘을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그 진영이 함께 모여서 재능자본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재능교육 지부 투쟁의 승리가 아니라
저는 특권 노동자 전체의 승리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권 노동자가 함께 모여서 싸우고, 그리고 문제노총이, 그리고 상급단체가 이제 이걸 짧은 시기에, 빠른 시간에 싸워나기 위해서는 전체가 함께 붙어서 재능교육 자본을 압박하는 게 저는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도 당연히 결의 가지고 마지막 힘을 내야 되는 것도 첫 번째 의무이기도 하고요. 우리 인천 부평에 동지들이 있어요. 그 폐허된 그런 공장에서 천막 치고 그렇게 싸운 지도 2년 가까이 돼요. 철탄 농성, 단식 농성 다 했던 동지들이요.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할 게 없어요. 그 힘든 와중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여하고 하는 모습 보면서 사실 많이 배워요. 힘내세요, 형님들.